시골 촌놈에서 청담동 원장님, 미용계의 힙스터, 자칭 내성적이지만 고객 설득의 달인, 스타일은 내가 제시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담동 하풀 우아프의 대표 원장 남현입니다. 힙스터. 랩도 잘하시나요? 아니요. 내부부터입니다. 옷만 이렇게. 요즘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힙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자이언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선글라스를 끼게 되네요. 쇼미더머니 언제부터 방송하는지 제 정보를 모르고 있어갖고 곧 할 거예요, 아마. 스포하면 안 되니까 다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본방사수하는 걸로. 미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좀 공부에 좀 재능이 없기도 했고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뭔가를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요리와 패션을 되게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기에 집에다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빠지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인문계로 나온 다음에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직업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고3 때 저희 학교에는 요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패션 쪽을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패션도 없는 거예요. 하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미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미용의 길로 그때부터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저는 패션이랑 좀 일맥상통하다 생각을 했었고 머리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계기에 비해 꽤 오랫동안 미용을 하셨네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미용 학교를 가잖아요. 저는 그냥 재밌게 그냥 대충대충 했던 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시험 봤을 때 이론 시험도 다 합격을 하게 되고 이게 내가 재능이 있나? 조금 더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서울로 오셔서 처음 일하신 곳이 직업학교 나오고 취업을 그 학교에서 시켜준 데가 성신여대 이가자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다가 기숙사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옛날 사람들 다 초봉이 집거리만 하잖아요. 그쵸. 미용이 이렇게 힘든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노원 박승철에 가게 됐거든요. 강북 쪽에서 일하시다가 청담동으로 오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그때 제가 두 번째 이제 미용실이 박승철 쪽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되게 우러러봤던 점장님께서 항상 이제 일 끝나고 술을 마시면서 항상 하던 얘기가 내가 좀만 더 했으면 청담에서 내가 이 빛을 발했을 텐데 항상 청담동 얘기를 이제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청담동이 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내가 진짜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저 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데가 어디지 대체? 막 그러면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6개월 딱 일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제대할 때쯤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청담동이라는 샵에 대해서 한국에서 제일 그래도 핫한 곳이고 연예인도 많이 하고 여기를 가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죠. 그때부터. 미용을 시작하실 당시에 되게 수줍음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진짜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런 미용인 분들이 많거든요.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수줍 많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보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항상 제 얘기를 해줘요. 진짜 저는 태생적으로 수줍음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못 쓸 정도로 되게 많았었고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꼭 고쳐야 되겠다고 계속 다짐을 하면서 스텝 때부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교 때는 여자한테 더 심했어요. 근데 이 직업이 여자들한테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옆에 짝꿍한테 지우개 빌려달라는 소리도 못 할 정도로 근데 남자들한테는 너무 까불거리고 되게 끼가 많았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 수줍음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었나요? 피하면은 절대 안 되고 저도 시작할 때부터 손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사조차 못할 정도로 도망 다녔어요. 로또실 가서 로또만 빨고 손님 오면은 또 막 도망가고 인사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꾸 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그 공간 자체가 편해져야 되고 내 편이 많아야 조금 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이너들, 스태프들이랑 좀 더 친분을 쌓고 좀 더 이 공간, 내가 일하는 공간이 좀 편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여자분이 말만 시켜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 극복하는 방법이 여자랑 가장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해가지고 제가 나이트클럽을 가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나이트 그렇게 다녀.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딪히고 여자도 아까 말했듯이 저도 나이트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20살 때는 진짜 나이트 엄청 많이 다니고 저도 그것도 약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저도 스텝생 할 때 네네. 거의 범호쌤이랑 일할 때는 술을 엄청 먹고 일했던 것 같아요. 그 범호 원장님이 샵을 차리면 가장 먼저 남해 원장님을 오라고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개인 샵을 차리셨다고. 아, 네네. 처음에 제니하우스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범호쌤 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말도 없이 가시더라고요. 순수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그랬죠. 서운했죠. 근데 저한테 이제 너가 이제 디자이너가 입봉이 얼마 안 남았으니 좀 이따가 와라. 불러줄게 와라 했는데 순수 갔다가 또 다른 데 가셨다가 또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디자이너가 이제 거의 다 됐었고 해서 바로 못 가고 제가 이제 할 일이 또 많았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각자의 길로 가면서 서로 이제 응원해주고 개인으로 혼자 샵을 하면 너 1순위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이랑 우아프로 오픈했어요. 그 시키고 그래갖고 망하라고 할 순 없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신 거 그럼요. 맞죠? 항상 저희 멘토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또 주마다 만나가지고 스터디를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스터디가 처음에는 이제 범원장님이랑 저랑 무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도 나왔던 BTS 담당자. 예, BTS 하는 친구가 있는데 BTS 담당자. 네, 네. 아, 어쩌다 걸린 거겠지. 처음에 이제 범원장님이랑 교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뭔가 각자의 기술을 교류했던 건 아니고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의 샵은 어떠니? 그리고 원장님 샵은 어떻고? 제가 또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힐링이 되게 됐어요. 그러다가 각자의 기술적인 부분도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장님도 약간 그런 슬럼프가 오셔가지고 비달사스는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서로에 대해서 그 기술적으로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무진이라는 친구랑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 기술 공유도 되고 되게 좋다가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매주 하다 보면은 조금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술 같은 게 할 것도 없고 이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팁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대화거리라던가 뭔가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만나면 그런 시너지가 있고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서로한테 도움되는 얘기도 되게 많이 줄 수 있고 이래서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우아프로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한 이제 1년 반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업을 하고 있거든요. 3명이서 같이 하는데 서로 원장님들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초반에 너무 바빠가지고 소통이 너무 안 되고 해서 처음에 조금 힘들었었는데 자리 좀 잡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세 분이 같이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샵 오픈하기 전에 만났을 때 한 4시간 이상 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서로가 원했던 거에 대해서 척척척 들어맞았고 대화가 너무 잘 되고 각자 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 없이 지금은 체계가 잘 잡히셨나요? 아직까지는 뭐 대형 샵처럼 완벽하게 체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점점점 나아져가고 있고 디자이너 쌤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한테도 저희도 항상 같이 해가자. 제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까지, 이 막내들까지 같이 이끌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인 거는 노력해서 잡아가고 있고 이런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해요. 새로 오픈하는 비교적 젊은 원장님들에게 경영 꿀팁이 있다면 사람을 정말 잘 뽑아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이 재산이고 뭔가 혼자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1인 샵이나 뭐 2인 샵을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중형 샵 정도로 할 거면 정말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성도 중요하고 뭐 기술적인 것도 뭐 기술적인 건 기본적인 거겠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요즘에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하신 게 아니라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 원래부터 한 건 아니고요. 저가 제니 있을 때만 해도 뭐 이거의 중요성도 몰랐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몇 개 정도 올리고, 제가 이제 제니에 막 열심히 일하다가 손님이 좀 이제 많이 늘었어요. 뭔가 일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아, 내가 왜 이러고 힘들게 쉬는 날도 못 쉬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지라는 그런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몸도 많이 상하고 해서 제가 이제 프랑스를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프랑스 출장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되게 여유로운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표정만 봐도, 그냥 카페를 가도 너무 좋고 공간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한데, 거기서 딱 내가 이런 공간에서 편하게 좀 일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한남동에 그 태양 원장님이라고 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인맥이 있어가지고 그 샵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친구가 그쪽에 일하고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느꼈던 그 공간적인 아름다움과 이 여유로움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카페 같은 샵, 내가 일할 곳은 여기다, 이게 딱 된 거지. 마음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민 거의 안 하고 그 샵에 가게 됐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청담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1년, 1년 반, 2년을 일하게 되는 동안 연예인, 뭐 신부 이런 것도 많이 못 하잖아요. 한남동에서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신부나 연예인도 그쪽에도 오게끔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신부 같은 경우는 드레스 샵 때문에 택시 타고 이모님이 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신부가 있긴 있었지만 워킹 손님밖에 없었고 좀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연예인도 하다 보니 오긴 왔는데, 협찬사들이 또 다 청담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또 스타일리스트들이 다 택시 타고 또 넘어와야 돼. 그것도 힘들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밑에 제가 키우는 이제 스태프들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규 창출을 해야 되는데 SNS나 이런 거 홍보밖에 없잖아요, 사실. 차원부터 SNS가 뭔가 활성화가 쫙 되면서 이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게 핸드폰을 보고 찾아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디자이너가 입봉한 친구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SNS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막 했는데,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젊은데 여기서 안주하고 내가 여유 있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것 같은데 네. 우아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미용인 후배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술이나 자기 기본 베이스가 안 깔린 상태에서 뭔가를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거를 사진만 잘 찍어서 포장해서 이거를 SNS로 활용을 해서 오는 거는 오래 못 간다 생각해요.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기술과, 그리고 뭔가 카운셀링이라던가, 그리고 내 자신이 떳떳해야 된다 생각해요. 후배들이 원장님처럼 잘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아요. 그냥 다 사람들, 저도 이제 살롱 토크를 좀 봤는데 SNS에 대해서 호불호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포화 상태가 되고 어느 순간 다시 아날로그의 느낌으로 다시 찾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거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이 더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기술만 잘하면 입소문으로 왔는데 지금은 기술 플러스 SNS를 해야 되는데 SNS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지금 인스타 넘어서서 유튜브를 하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하려고 마음 먹었던 때가 1년 전이거든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손님이 없는데 없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뭐 하나라도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는 실행이 되고, 그 실행이 자꾸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내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의 인스타에 원장님의 감성을 좀 담는 편이신가요? 어떤 인스타에는 어떤 색깔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네네.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모든 저희가 이름이 디자이너잖아요. 남들이랑 다르고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디자이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제 기술을 보여주려면 색깔이 필요한데 남들이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똑같이 올리고 머리 사진만 딱 올리고 다 똑같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거는 차별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진 찍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내가 디자인한 게 얼마나 사진의 표현이 많이 됐는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처음에 사진을 막 찍었는데 너무 안 이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못 올리겠는 거야. 남들은 막 올리는데 아 이건 진짜 창피해서 못 올리겠는 거야.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 보는 눈에도 예쁘지만 사진에도 예쁘게 나오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계속 그걸 노력을 했고 마음에 드는 인스타나 그런 피드를 계속 꾸준히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거를 웬만하면 안 보고 외국 아티스트들 거를 찾아서 보고 근데 사진은 너무 많고 보정도 하기 쉽고 하니까 저는 웬만하면 영상이 좋더라고요. 표현이 조금 더 활동적이고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이 물어보면 인스타 보고 왔다는 분들 물어보면 생동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있어 보여서 왔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영상을 많이 찍고 그리고 팁을 외국 그 아티스트들 거를 보고 팁을 얻어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따라해요. 처음에 따라한 다음에 내 방식대로 약간 표현하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이 인스타나 이런 걸 할 때는 하나 한국에서는 특히 뭐가 쇼커트가 하나 유행하면 그것만 사진이 막 피드에 돌잖아요. 레이어드 유행하면 레이어드 막 돌죠. 저는 그게 조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감성을 한 스푼 얹어서 뭔가 감성을 자기 느낌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 너무 똑같은 그대로 똑같은 공장에서 찍은 것처럼 뭔가를 머리를 안 했으면 좋겠고 나만의 방식대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옴브레를 하더라도 다 똑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진짜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지존에도 네네. 감성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제 손님이 오면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고 그러면 아니 왜